어디선가 타일 조각이 날라오는 걸 딱 보고 아까 그 검은 수염의 남자가 권총을 딱 뽑아 들더니 모두 엎드려! 라고 얘기를 하고 타일이 날아온 방향을 향해서 총을 5방을 갈깁니다. 오늘은 투명인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제가 중학교 때 사교육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속독법, 기업법 막 이런 거 받았는데, 속독법은 그 책 빨리 보는 그런 기술을 알려주는 학원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속독법 기술을 배우고서 가장 먼저 읽었던 책이 바로 요 투명인간입니다. 무슨 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투명인간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읽어봤는데, 다시 읽어봤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완전히 새롭게 본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하버트 조지 웰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 해저 이말리의 줄 베른 아저씨 있잖아요. 그분과 함께 SF 문학을 양분했었던 SF 문학의 선구자로 유명한 분이다. 그리고 이분이 타임머신, 우주전쟁 이런 소설을 집필을 하셨는데, 어렸을 적에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규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 18살 때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런던 과학 사범학교 이쪽으로 입학을 해서 거기서 유명한 생물학자 토마스 헨리 헉슬리 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3년 동안 과학을 배운다고 합니다. 토마스 헨리 헉슬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요즘에 종교 이야기 하면은 불가지론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불가지론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졸업 후에는 과학 선생님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게 적성에 안 맞았는지 과학 선생님 그만두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895년 타임머신을 발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명성을 얻고 1897년에는 투명인간을 발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작품 활동들을 쭉쭉쭉 해오게 된다고 하죠. 이 투명인간이라는 소재가 플라톤의 국가론에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반지의 제왕에서도 나오잖아요. 반지를 싹 끼면은 뿅 사라졌다가 빼면 뿅 하고 나타나는 이런 거,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에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분은 또 SF의 선구자답게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철학적인 메시지를 딱 던져주신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가 영화에서도 많이 사용되는데, 투명인간이라는 소설을 가지고서 영화로 만든 그런 작품들도 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옛날에 그 할로우맨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저랑 연배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형 누나 분들이 되시겠죠. 어린 시절에 봤을 때는 이 영화가 조금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선정적인 장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른의 영화구나 라는 거를 조금 알게 됐었는데, 제가 이번에 그 OTT로 한번 다시 봤거든요. 소설 보면서. 그러면서 빨리 감기 하면서 봤는데, 그땐 제가 참 어렸다, 생각만큼 만족스럽게 선정적이진 않았다 라는 아쉬움을 잠깐 남겼습니다. 어쨌든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소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투명인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2월 이른 아침, 브람블레 허스트라는 역에 어떤 남자가 작은 가방을 가지고 내립니다. 이 사람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그리고 옷에는 눈이 쌓여 있었죠. 여관으로 들어가는데 여관 이름은 코치앤 호시스라고 하는 여관입니다. 요즘은 역마차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관으로 들어가서 여사장님한테 방을 달라고 합니다. 여사장님 이름은 홀 부인. 홀 부인이 이름이 아니고 남편 성이 홀인 어떤 여사장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사장님이 약간 좀 애매했을 것 같아. 왜냐면 이 사람이 머리에 막 붕대를 칭칭 감고 막 눈 쌓여있고 딱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어쩔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가 겨울이라 이게 또 비수기라서 또 방이 남기도 했고 달방을 하신대요. 오래 장기 투숙 하신다고. 그리고 여관비를 쿨하게 내셨어요. 잠깐 실랑이를 하다가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 가격에 드리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요즘같이 경기도 힘든데.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하면서 방을 소개해 드리려고 손님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실내가 굉장히 따뜻했는데도 외투도 그대로 입고 있고 모자도 쓰고 있으니까 눈이 녹아가지고 막 바닥 지저분해지고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홀 부인이 그걸 보다가 옷 좀 말려드릴까요 얘기했는데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내 얘기를 못 들었나? 해서 다시 가서 제가 옷 좀 말려줄까요? 그랬더니 손님이 됐어요,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방지게. 남의 호의를 그렇게, 그러니까 홀분이 좀 민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알겠어요 그러고 나간 다음에 나중에 식사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식사를 갖다 줬는데도 계속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왔다는 걸 알리려고 그릇을 쨍그랑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그러고 나왔더니 그제서야
밥을 먹는 소리가 객실 안에서 들렸다라고 책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식당에서 내려왔는데 보니까 손님한테 가져다 줄 겨자를 깜빡한 거예요. 겨자를 어디다 먹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베이컨에 이렇게 발라 먹더라고요. 저는 베이컨을 안 먹어서 잘 몰랐어요. 아무튼 올라가서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갑자기 재빨리 몸을 후다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뭔가를 감추려는 것처럼, 뭔가를 숨기듯이. 그러니까 뭔가 또 수상하잖아요. 아, 자식 좀 이상한데? 약간 쎄한데? 그러면서 겨자를 내려놓고 보니까 젖은 신발이랑 옷이랑 막 여기서 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객실 안에 있는 벽난로가 물에 닿아서 녹슬 것 같아가지고 홀 부인이 그거 주시면은 제가 좀 말려다 드릴게요. 그 남자가 그러면 모자는 냅두고 다른 것만 갖고 가서 말려주세요. 근데 말하면서 손님을 쓱 보니까 코가 분홍 소세지처럼 분홍색이고 뭔가 가짜처럼 이게 반들반들하고 얼굴은 이렇게 붕대로 감싸여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홀 부인이 이 사람이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무슨 수술을 받아가지고 붕대를 감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그릇을 치우러 갔을 때 파이프 담배를 피고 있다가 홀 부인이 가니까 안 피고 그냥 이렇게 있더래요. 입을 안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홀 부인이 뭔가 큰 상처가 있거나 흉터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홀 부인이 그릇을 치우고 있을 때 손님이 역에 맡겨둔 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좀 찾아다 줄 수 있냐고. 가능하면 좀 빨리 좀 갖다 달라고. 근데 홀 부인이 아니 지금 날씨도 눈도 많이 오고 지금 무리하게 되면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가져다 주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손님에 대한 그 측은지심이 발동을 해서 그 제 생각에는 붕대를 좀 제대로 감겨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홀 부인이 저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드리는 건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손님이 홀 부인의 말은 듣지도 않고 성냥 좀 가져다 주시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숨겨진 말이 있는 거지. 네가 지금 내 외모 때문에 뭔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신뢰될 거 알면서 뭘 말하냐. 그냥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홀 부인도 이제 빈정이 상할 거 아니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막 워낙 쌀쌀 맞고 이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객실에서 나와서 1층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날 어두워질 무렵에 객실에 있는 시계가 고장나가지고 여관에 테디 햄플이라는 수리공이 와요. 홀 부인이 부른 거예요. 어쨌든 둘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잖아요. 홀 부인이 먼저 문을 딱 열었는데 방이 어두웠대요. 램프도 꺼져 있고 손님이 졸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얼굴 아래쪽이 마치 전부가 커다란 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램프 불을 켜봤더니 여기에 목도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목도리 때문에 그렇게 보였나 싶었는데 손님이 졸다가 잠에서 깨서 무슨 일이요? 시계가 고장나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왔어요 라고 양해를 구하고 햄프리를 들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계 수리공이 들어온 다음에 손님을 보고 놀라겠죠.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시계를 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리하는데 손님이 난로를 등지고서 이렇게 뒷짐지고 서가지고 시계 수리하는 거를 구경을 해요. 이게 말이 구경이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외 집에 인테리어나 그 전기공사 같은 거 하러 오면 이제 어른들이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시잖아요. 그래갖고 빨리 나와서 여기 밖에 있으세요. 불편하니까. 그랬더니 지켜봐야 똑바로 한다. 이렇게 얘기한 어른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홀 부인한테는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까 역에 있는 집 얘기했는데 이거 언제 오나요? 홀 부인이 집배원한테 얘기했으니까 내일이면은 가지고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님이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확신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이런 사람들이랑 일하는 건 진짜 너무 피곤합니다. 자기가 뭔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던가. 그것도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믿고 맡겨야지. 뭐 그냥 주변 사람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괜히 그렇게 얘기한 거 민망했는지 제가 사실은 연구자인데 거기 집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랑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게 꼭 필요하다. 내가 이 마을에 온 이유도 조용히 실험을 하고 싶어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내가 전에 사고 당한 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홀 부인이 오케이 내가 하나 맞췄지 오케이라고 하진 않고 그냥 혼자 맞췄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손님이 내가 시력이 약해서 어둡게 해줘야 되고 실험을 해야 되니까 낯선 사람들이 방에 들어오는 건 조금 고통스럽다. 조금 이해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홀 부인이 이런 대화를 하면서 손님이랑 관계가 좋아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뭔가 나의 사정도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홀 부인이 아까 하려던 얘기를 해요. 신뢰를 무릅쓰고 묻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손님이 내 할 말은 이것으로 끝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을 꾹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홀 부인이 아까처럼 막 화가 나진 않았고 이 사람이 또 사고를 당했다고 하니까 조금 또 동정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방에서 나갔고 햄프리는 시계를 계속 고치고 있었는데 이제 홀 부인하고 손님하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나도 궁금하잖아.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근데 뒤통수가 따가워서 보니까 손님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 이놈이 시계를 제대로 고치나 안 고치나. 사실 햄프리가 그 마을의 호사가
소문 퍼뜨리는 사람, 마을의 스피커, 이 사람한테 들어가면 온 동네에 소문이 난다. 그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다 떠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겨울에 사람 잘 안 오는데 이 작은 마을에 신기한 손님이 오니까 막 시계 수리를 좀 늦추더라도 시계 수리하면서 이 사람이랑 이런저런 얘기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머리 자르러 가면은 디자이너 분들이 이제 머리 자르면서 이런저런 얘기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 일부러 시계를 더 뜯어보고 있었어. 분침만 고치면 되는데 시침도 뜯어보고 초침도 뜯어보고 종치는 것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날씨 이야기를 해야겠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첫인사는 날씨 얘기. 식사하셨어요?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전에 비해 날씨가 춥죠 라고 말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 날씨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손님이 그냥 일 빨리 끝내고 나가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숨겨진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얘기한 스타일이 아니고 말에 빙빙 돌려갖고 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야, 네가 할 일이 시계 고치는 일이지 지금 여기서 나랑 농담 따먹게 하자는 거야? 그럴 시간이 어딨어? 빨리 고치고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햄프리가 어떻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시계 고치고 나와서 집에 가는 내내 막 혼잣말로 욕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집에 가나 봐요. 근데 집에 가는 길에 홀을 만나요. 홀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당연히 홀 부인의 남편이죠. 그리고 둘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인가 봐요. 그리고 홀은 가끔 마을 사람들 부탁을 들어주러 마차를 타고 근처 역까지 다녀오는데 마침 역에 갔다가 오는 길이었나 봐요. 소설에는 행색을 보아하니 역 근처에서 놀다 온 것 같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막 뭐가 이렇게 옷이 구겨져 있는지 막 머리가 낮잠을 자고 머리가 눌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놀다 왔다. 이해는 되죠. 뭐 우리도 이제 출장 가면 근처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뭐 관광지도 구경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아무튼 햄프리가 홀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요. 너네 집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 내 생각엔 괴물인 것 같아. 막 머리에 붕대도 감고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내일 짐이 또 온다고 하는데 그 짐이 뭔지도 모르겠어. 홀한테 계속 의심의 씨앗을 심겨줘요. 그러면서 자기 친척 중에도 낯선 사람한테 사기당한 적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홀이 막 그래? 빨리 가봐야겠네 하면서 말 타고 막 이래! 이렇게 하고 갔겠죠. 그게 가가지고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지금 낯선 사람이 왔다는데 이거 그 사람 들여보내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들어가자마자 홀 부인은 뭐라고 했겠어요? 어디 갔다 왔어? 너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왔다 갔다 하고도 훨씬 남은 시간에 너 또 놀다 왔지? 내 지금 여기서 집에서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와이프한테 이제 바가지 긁히는 거예요. 홀이 미안해 죄송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햄프리가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이상한 손님 왔다며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홀 부인이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 어디 갔다 왔어? 가서 뭐 먹고 왔어? 뭐 하고 왔어? 그러니까 이제 햄프리가 참다 아니지 홀이지. 그러니까 홀이 참다 열받아가지고 아니 당신 같은 여자가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인한테 또 혼나게 되죠. 다음날 이제 짐이 도착해서 짐을 옮기게 돼요. 큰 트렁크도 있고 두꺼운 책들도 있고 막 나무 괴짝이 열 몇 개가 있고 막 상자 그릇 막 이런 게 엄청 많이 왔나 봐요. 손님이 내 짐을 잘 옮기고 있나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나가고 보고 있는데 피어랜사이드라고 하는 마차의 마부가 있거든요. 그 마부의 개한테 물리게 돼요. 처음에는 손을 한번 딱 물고 놨다가 한 바퀴 빙글 돌고서는 다리를 또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도망가니까 손님이 찢어진 장갑이랑 이제 바지를 보더니 서둘러서 이제 여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들 홀 어떡해 이렇게 하고 보고 있었고 피어랜사이드는 채찍으로 걔를 혼내주려고 하고 있었고 근데 홀은 이제 손님이 다쳤으니까 크게 다친 건 아닌지 약이 필요한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들어가서 객실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블라인드가 내려진 어두운 방. 손님은 어두운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어두운 방에 손이 없는 팔 모양이 뭔가 이렇게 흔들리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게 오더니 무언가가 홀을 탁 밀어버리고 문을 쾅 닫아버리더래요. 그래서 홀은 이게 뭐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하다는 생각만 한 게 좀 이상하긴 하죠. 이렇게 막 안 보이는 형체가 나를 밀었는데 조금 있다가 홀이 여관 앞으로 내려왔더니 이미 마을 사람들이 피어랜사이드 그 마부의 개가 사람을 문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여기 마을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수다쟁이인 것 같아. 그래서 막 얘기를 듣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나 봐요. 요즘도 막 개가 물면은 뭐 재갈을 물려야 하네, 주인이 조심했어야 하네, 사람이 조심했어야 하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이게 뭐 마을이 심심했나 봐. 심심하고 막 적적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무슨 사건 하나만 벌어지면 막 다들 모여가지고 막 수근수근 하는데 홀은 부인한테 우리 손님은 도움이 필요 없대요 라고 말하고 그 사이에 손님이 나오자 피어랜사이드 마부가 사과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손님은 쿨하게 괜찮으니까 서둘러서 짐을 옮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혼잣말로 욕을 했대요. 그 얘기를 홀이 들었대요. 이걸 보면 손님이 뭔가 성격이 좀 괴팍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죠. 방에다가 짐을 옮기고 난 뒤에 손님이 짐을 풀어보는데 짐 안에 이런저런 시험관 병들이랑 뭐 비커, 플라스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웬만한 약국이나 실험실보다 더 많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는 그걸 가지고 가서 창가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막 여기 따르고 여기 따르고 막 이렇게 했겠죠.
홀 부인이 식사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손님이 노크 없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홀 부인은 무슨 소리예요, 저 노크했어요. 손님이 그건 모르겠고 내 연구는 중요해서 아주 작은 사소한 방해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쏘아 붙이는 거죠. 그랬더니 홀 부인도 열받아가, 아니 그럼 자물쇠 잠그고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손님이 오 알았어요, 앞으로 잘 잠그고 있으면 되겠네, 앞으로 꼭 잠그고 있어야겠네. 근데 홀 부인이 방을 보니까 상자에서 나온 지푸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우리 택배 뜯고 뽁뽁이 아무데나 놓는 거 보면 막 방 지저분하고 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홀 부인이 막 뭐라고 하려고 하니까 손님이 말을 딱 끊으면서 얼마면 되는데요? 라고 물어봐요. 이거 청소하는 비용 얼마 드리면 되는 거예요? 또 홀 부인이 돈 준다고 하니까 그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하면서 방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손님은 오후 내내 방에서 안 나오고 실험을 하는데 막 유리병 깨지는 소리도 나고 막 혼자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방에서 막 쿵쾅쿵쾅 거리다가 다시 조금 조용해지더니 다시 실험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이 됐나 봐요. 나중에 홀 부인이 차 한 잔 가져다 주려고 방에 가지고 갔는데 바닥에 막 유리 조각 깨져 있고 막 무슨 약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쏟아져 있는데 막 대충 닦아낸 자국이 있으니까 막 얼룩도 지고 막 이랬나 봐요. 그래서 홀 부인이 너무 또 열받아가지고,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다시 얘기했더니 손님이 들은 채도 안 하고 청소비 드리면 되잖아요, 좀 귀찮게 좀 하지 말아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때 밖에서는 마부 피어랜사이드가 아까 그 시계 수리공 테디 햄프리한테 이렇게 몰래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걔한테 물렸을 때 그 사람 바지 안쪽을 봤는데 살색이 아니고 새카만 색이더라니까. 그러니까 햄프리가 코는 핑크색인데 다리는 검정색이라고? 피어랜사이드가 이런 뇌피셜을 굴리는 거죠. 내 생각에는 혼혈인인데 피부색이 섞여서 나온 게 아니고 여기저기 피부를 기어낸 것 같은 그런 얼룩덜룩한 무늬로 태어난 게 아닐까? 이런 거는 얼룩말한테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거든. 이때부터 마을에 이 이상한 손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4월까지 뭐 한 2달 정도 되는 사이에 안 좋은 의미로 마을에서 유명 인사가 됩니다. 밖에 다닐 때는 붕대에 막 둘둘 싸매고 다녀, 모자 쓰고 안경 쓰고 막 이러니까 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애들은 손님을 만나고 집에 가면 막 자다가 귀신 꿈을 꾸는 그런 일까지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안 좋게 바라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테러리스트다, 그래서 지금 폭탄 만드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까 그 피어랜사이드처럼 얼룩말 같은 피부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재능을 썩히고 있다, 시장에 가서 구경거리가 됐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뭐 이런 얘기도 하더래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달란트 비유가 주인이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하나씩 줘요. 근데 어떤 하인은 그 달란트를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어떤 하인은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놔가지고 나중에 주인한테 혼나거든요. 너도 몸이 얼룩말 같으면은 시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뭐 어떤 식으로든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건 똑같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마을에 의사 선생님도 있을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 이름은 커스인데, 이 사람이 붕대를 감고 있으니까 뭔가 직업적인 호기심이 발동을 했는지 마을 간호사를 위한 그 기부금 모금 같은 것들을 핑계로 해서 만나러 갑니다. 1층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손님 계신가요? 네, 객실에 있습니다. 해서 올라가가지고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서 그냥 들어갔나 봐요. 홀 부인이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니까 문을 열자마자 손님이 투덜대는 소리가 났나 봐요. 자물쇠를 안 잠가놨나 봐요. 이게 말로만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커스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문을 닫고, 그 다음에는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런저런 소리가 나고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그래서 손님이 막 웃는 소리가 나더니 커스가 창백한 얼굴로 문을 열고서 여관을 막 빠져나가더래요. 그러고 나서 홀 부인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2층을 쳐다봤더니 2층에서 손님이 으하하하하하하 하면서 껄껄껄 웃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여관에서 나온 커스는 그 길로 곧장 그 마을 목사님을 찾아가요. 번팅이라는 사람인데 여기 가가지고 내가 미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손님을 만난 썰을 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그 손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연구할 때 쓰는 어떤 그 처방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바람에 날아가는 바람에 난로불에서 불이 붙어서 굴뚝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주머니에 있던 손을 딱 빼서 그 종이를 딱 잡았는데 손이 없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의사니까 혹시 손이 기형인가? 다시 이렇게 쑥 봤는데 자기가 소매 안쪽까지 볼 수 있었는데 그냥 손이 없더라. 기형이 아니고 그냥 손이 없더라. 조금 무서웠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다가오더니 소매를 이렇게 들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소매 안쪽을 봤는데 그냥 계속 안쪽이 비어 있더래. 너무 깜짝 놀랐대요. 하지만 애써 침착한 척을 하고 내 친구도 너처럼 소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 있어, 이런 것처럼 티를 안 내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엄지손가락 같은 게 내 코를 잡아당겼다.
요 얘기를 번팅한테 했더니 번팅은 깔깔깔깔 웃었고 커스는 아니 근데 웃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 코를 잡을 만한 건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목사님이 엄지손가락이 코를 잡아당겼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코를 잡아당겼다고 하면은 이렇게 집게손가락 이렇게 잡아당겼다고 하잖아요. 근데 엄지손가락만으로 어떻게 잡아당?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번팅이 이제 혼자 상상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엄지손가락이 코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모습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긴 걸 생각하고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은 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커스가 소매를 이렇게 딱 부딪혔는데 마치 팔을 치는 느낌이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번팅이 있는 교회에 누군가가 침입을 했나 봐요. 새벽에 둔탁한 소리를 듣고 깨어난 번팅 목사님이 서재에서 막 우당탕탕한 소리를 듣고 조심조심 내려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서재에 불이 딱 켜지고서 뭔가를 막 뒤적거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리고서 번팅 부부가 생활비로 찾아놓은 금화가 있는데 그 금화 짤랑거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번팅이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부직갱이를 듣고서 용감하게 내려가가지고 문을 벌컥 열고 야 이 못된 도둑아!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도 없더래. 뭔가 어안이 벙벙해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복도 쪽에서 에치! 하는 재채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너 잡았다 하고 잽싸게 쫓아갔는데 복도를 지나 부엌문이 덜컹 하는 소리가 나서 부엌문 안쪽에 있나 보다. 부엌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 부엌이 또 뒷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뒷문은 뒷마당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 봐요. 뒷문이 열려 있어서 뒷마당에 누가 있나 봤는데 뒷마당에는 또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아무도 없네? 라고 생각해서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뒷마당으로 통하는 문이 혼자 휙 열리더니 덜컹 닫혀버리더래요. 번팅 부부가 깜짝 놀라게 되죠. 제 생각에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다음날 아침에 홀 부부가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현관문 빗장이 열려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빗장이 열려있다는 거는 요즘으로 따지면 자물쇠가 안 잠겨 있는 거죠. 그걸 본 홀이 햄프리가 이야기한 충고를 떠올리면서 방으로 슬쩍 들어가 봤는데 방에 아무도 없더라. 근데 침대 위에는 옷이랑 붕대랑 모자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옷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다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게 뭐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멀뚱히 있는데 홀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빨리 나와, 빨리 일이나 해. 이제 홀 부인한테 이런저런 설명을 했겠죠. 둘이서 뭔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래에서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지금 왔다 갔다 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가봤는데 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야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일단은 그 객실로 한번 가보자 해갖고 홀하고 홀 부인하고 이제 객실로 가는데 또 복도에서 에치 소리가 난 거예요. 홀은 뒤따라오는 홀 부인이 재채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 홀 부인은 홀이 재채기를 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객실로 들어가서 홀 부인이 옷을 만져보니까 옷이 차가운 거예요. 얘 나간 지 좀 됐구나. 이거 또 어디 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침대 위에 있는 친구가 모이더니 위로 쑥 이렇게 올라오고 막 방 안에 모자가 침대 주변으로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리고 중간에 막 손님 목소리도 들리더니 나중에는 의자가 붕 떠서 홀 부인을 방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쾅 닫아버리게 되죠. 홀 부인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으아! 하면서 귀신이 들렸다고, 방에 귀신이 들렸다고. 홀이 그 얘기를 듣고 무서워가지고 집안에서 일하는 가정부한테 마을의 대장장이 샌디 웨저즈를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장이니까 왠지 힘이 센 사람인 것 같지 않아요? 팔뚝이 막 이만한 아저씨, 이 아저씨를 데려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오는 길에 자파상의 헉스터를 만나서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강제로 이 문을 열고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문을 부수는 건 안 되니까 홀이 제가 노크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나서 똑똑똑 실례합니다 문을 이렇게 딱 열었더니 꺼져버려! 라고 얘기해서 홀이 네! 하고 문을 탁 닫고 다시 나왔다.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객실에 온 손님이 친절하지도 않고 무서운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무서운 이 손님도 잠재우는 일이 생겨났어요. 바로 대금 결제일, 월세 내는 날이 다가왔던 거죠. 손님이 배고파서 홀 부인한테 얘기를 해요. 나 너무 배고픈데 왜 밥 안 주냐 라고 얘기하니까 홀 부인이 돈을 내야 밥을 주죠 라고 무섭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무서운 것 없는 것 같은 이 손님이 빚쟁이 앞에서 이 죄인이 돼버린 거죠. 홀 부인한테 제가 지금 돈이 떨어져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홀 부인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돈이 없으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이 대화가 좀 재밌어요. 좀 전에 그 손님의 캐릭터가 바뀌어져가지고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손님이 다정하게 말해요. 이봐요 친절한 아줌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홀 부인이 친절한 아줌마 말하지 마세요. 에? 그리고 나서 또 돈이 송금이 안 됐으니까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놈의 송금 소리 좀 그만해요! 엄청 무섭게 얘기를 해요. 지긋지긋해!
이러니까 그 손님이 제가 사실 지금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쩔쩔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홀부인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쏘아붙이기 시작하거든요. 너 밤에 어디 싸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알고 있어? 뭐 그리고 막 방에서 너 뭐해? 이러면서 마치 중2병 걸린 아들 혼내는 엄마처럼 막 이렇게 추궁하면서 막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의자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하고 막 너 도대체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투명인간이 사람이 말이야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고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핑크색 코를 떼가지고 홀부인한테 팍 던져버리는 거죠. 근데 홀부인이 그 코를 딱 받고 으악! 뒷걸음질 치고 막 이 손님이 한번 보여주겠어! 하더니 갑자기 자기 머리에 걸친 막 이게 붕대랑 이렇게 막 머리카락도 사실은 가발이었어. 머리카락도 막 이렇게 막 벗어버리고 막 붕대도 막 이렇게 막 벗어 제끼고 안경 벗어버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상처난 모습이나 얼룩말 무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관에서 막 비명소리가 으아 이렇게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홀부인이 놀래기도 놀랬고 목소리가 좀 큰가 봐요. 아무튼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오는데 마을 경찰인 밥이랑 제퍼스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 봤는데 얼굴 없는 형체가 빵 하나랑 치즈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웃기죠. 이 사람도 마치 뭔가 체념한 것처럼 에이씨 몰라 하면서 빵 이렇게 막 먹고 치즈 이렇게 막 먹고 체념한 것처럼 홀이 와가지고 이놈입니다요. 그러니까 투명인간이 이건 또 뭐야 이러면서 함께 온 그 경찰들하고 실랑이를 벌이는데 잠깐 사이에 경찰 한 명을 제압하거든요. 나머지 경찰 한 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일어서더니 항복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체포를 하려고 했겠죠. 그때 자파상 주인 헉스터가 옷속이 비어 있으니까 이제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싹 넣어보려고 하는데 투명인간이 눈 찌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를 하죠. 내 몸이 안 보이는 거지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게 왜 체포당해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옷을 주섬주섬 이렇게 정리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옷을 확 벗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못 벗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옷을 다 벗으면서 마을 밖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 막 엄청 많이 때려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막 때리고 막 개 발로 차고 경찰 아저씨가 막 붙잡고 있는데 경찰 아저씨가 붙잡은 채로 계단에서 굴러버려요. 그래가지고 경찰 아저씨는 돌뿌리에 머리 부딪히고 이러는 사이에 마을 밖으로 재빠르게 도망간 것으로 사람들이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주요 인물 중에 하나인 마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혼자 사는 사람, 뭐 코는 원통, 뭐 술을 좋아할 것 같은 일그러진 입술, 뭐 괴상한 수염, 뭐 비만, 짧은 손과 발, 뭐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전 이걸 보고서 책이 참 나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뭐 이 사람이 뭐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으면 그냥 뭐 못생겼다, 아니면 뭐 잘생긴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외모 비하적인 이야기를 구구절절 써놨나. 작가님이 뭔가 자격지심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도랑에 발을 담그고서 이제 시원하게 앉아 있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날 구두가 두 켤레가 있었는데 두 켤레 중에 뭐를 신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둘 다 똑같은 구두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구두 아니지, 여기 모양 다르고 길이 다르고 색깔도 미묘하게 보면 다르고 이러지 않겠어요? 이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지? 마블이 깜짝 놀라서 내가 취했나? 이랬는데 귓가에 또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놀랄 것 없다. 마블이 어디 있는 거야? 난 지금 깜짝 놀랐다고? 또 들립니다. 놀랄 것 없다. 마치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어디 있는지 말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을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었고 결국에는 마블이 내가 미쳤구나 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어떻게든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되니까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나도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는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목소리가 들립니다. 넌 돌지 않았어. 넌 미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이건 망상인 것 같아. 목소리가 망상이라고? 하면서 욱하더니 생각이 달라질 때까지 돌을 던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두 번, 막 이렇게 몇 번 던지는데 마블이 돌을 맞고서 아파하면서 괴로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사실 투명인간이야. 내가 너를 지켜봤는데 너도 나처럼 사람들한테 버림받았으니까 네가 나를 도와야 돼. 만약에 거절한다면 아니야, 그거는 생각하지 않을게. 내 말을 들어주겠지? 라고 이제 반 협박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블이 두려워하면서 돕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당황스럽고 정신 차리기가 힘들어 보이고 막 심지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목소리는 천상에서 들리는 목소리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투명인간이 정신 차려! 이러면서 양쪽에 원투를 빵빵 이렇게 날려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널 선택했으니까 절대로 배신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서 둘은 투명인간이 묵었던 여관으로 갑니다. 자신의 연구 기록과 일기를 포함해서 3권의 책을 가지러 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시점이 나뉘어져서 기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그 여관에는 마을의 의사 커스하고 목사 번팅이 투명인간이 묵었던 객실에서 소지품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기로 보이는 책 3권을 발견해서 읽어보는데 뭔가 암호처럼 적혀있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서 이걸 같이 살펴보고 있었는데 문이 벌컥 열리면서 웬 못생긴 뚱뚱한 남자가 여관에 바를 찾는다면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저기다 내쫓고 다시 일기를 살펴보는데 어디선가 재채기 소리가 들렸대요. 이 소설에서는 재채기 소리가 나면은 근처에 투명인간이 있다는 그런 사인인가 봐요. 나중에 왜 이 사람이 감기에 걸리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어디선가 재채기 소리가 들렸대요. 근데 신경도 안 쓰고서 계속해서 그 일기를 보려고 머리를 맞댔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목덜미 이렇게 꾹 누르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리고선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움직이지 마. 안 그럼 머리를 부셔버리겠어. 아까 문을 연 사람이 마블이었고 그때 투명인간이 들어왔던 거였어요. 함부로 일기를 훔쳐보다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어. 그리고 옷 벗어.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 사람들이 막 수치스러워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죽는 것보다 수치스러운 게 낫죠. 그래서 두 사람은 옷을 벗게 되는데 객실 밖에서는 홀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나 주의 깊게 듣고 있었대요. 그래서 막 우당탕탕 소리 나고 막 이런 소리가 나고 막 못해요 막 너무 수치스럽다고요 막 이런 얘기도 듣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거를 지켜보던 홀 부인이 저 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네. 뭐해 빨리 내려오지 않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때 마블은 여관 밖으로 나와서 안쪽 마당 기둥에 기대서 앉아 있었나 봐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잡화점의 헉스터 있죠. 헉스터가 마블이 나타나서 올라가는 장면, 내려와서 돌아가지고 마당 기둥에 기대서 앉는 장면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당 기둥의 위쪽은 객실 창문이었는데 아마도 투명 인간이 객실 창문을 열고 책을 챙겨갖고 내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서 마블한테 책을 전달해주고 도주로를 투명인간이 살펴주는 게 투명인간과 마블의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수상한 움직임을 본 헉스터가 야 이 못된 도둑아! 이러면서 마블을 잡으려고 막 이렇게 뛰쳐나가고 그 얘기를 듣고서 여관에 있던 사람들도 나오고 막 마을 사람들이 또 몰려. 마을 사람들은 여관만 쳐다보고 있나 봐. 이렇게 여관만 이렇게 보고 있다. 사건 났다! 하면서 막 뛰어오는 것처럼 온 동네 사람들이 여관으로 또 이렇게 막 몰려든 거예요. 그 사이에서 투명인간이 사람들을 막 두드려 패면서 마블의 도주를 돕는데 마블이 어떤 모퉁이를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모퉁이로 도는 게 둘이 약속한 도주로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투명인간이 자기 연구일지를 가지고 도망친 줄 알고 여기서 갑자기 고함을 지르고 막 열받아가지고 사람들 막 다 때리는 거. 막 눈에 보이는 사람 막 다 때리고 다리 걸고 발로 차고 여관 유리창 다 깨고 난리를 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가지고 다들 집에 가고 다시 문 잠그고 조심히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다른 곳으로 갔는지 거리가 잠잠해지게 됩니다. 곧 밤이 되고 장면은 바뀌어서 어딘가에 길가입니다. 마블이 책 3권을 들고서 너무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이게 길도 길인데 옆에서 투명인간이 엄청 갈구고 있었던 거예요. 너 나 속일 생각하지 마. 아니에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갑자기 모퉁이가 나타나가지고 저도 놀랬다고요. 투명인간이 정신 안 차리면 언제든지 패줄 거야.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내 책에 아무 관심도 갖지 말고 아무한테도 내 얘기를 해서는 안 돼. 알았어? 그러면서 오늘 일이 신문에 날 텐데 막 욕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마블이 완전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저는 당신의 조수로선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몸도 약하고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저는 용기도 부족해요. 당신의 계획을 망칠 것 같아요. 이러니까 투명인간이 옆에서 계속 그럴 리 없다. 넌 할 수 있다. 내가 기운을 북돋아 주겠다. 그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죠. 이러면서 결국 마블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명인간이 가만히 있다가 얘기를 하죠. 닥쳐. 마블이 네 하면서 둘이 조용히 걸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캠프 박사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는 곳이 버독이라는 곳인 것 같은데 투명인간이 맨 처음에 묵었던 아이픽 마을이랑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캠프 박사가 버독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집이 있어서 거기 서재에서 창밖으로 언덕을 바라보는데 저기 언덕 지평선 너머로 웬 토실토실한 사람이 허겁지겁 뛰어오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아침에 모퉁이를 돌아서 나한테 투명인간이 나타났다고 외친 바보 녀석이랑 똑같군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걸 보면 마블이 모퉁이를 돌아서 만난 사람이 캠프 박사가 아닐까. 그리고 캠프 박사가 만난 사람이 마블이 맞다면 투명인간이 나타났다고 막 소리친 걸로 봐서 마블이 모퉁이를 일부러 돈 거 아닌가. 배신을 때리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무튼 이 소설에서 나오는 토실토실하고 못생긴 사람은 다 마블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블이었어. 마블이 언덕을 내려와서 도망치듯이 뛰어가는데 언덕 쪽에서 잘 놀던 걔가 갑자기 깨갱 소리를 내면서 도망치고 사람들이 막 뭔가에 치이고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나고 이러면서 투명인간이 나타났다! 막 이런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을의 어떤 술집에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쿵쿵쿵쿵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사람들이 문을 슬쩍 열어봤는데 알고 봤더니 뚱뚱하고 못생긴 웬 남자 마블이었습니다.
투명인간이 쫓아온다고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을 안으로 들여오게 한 다음에 사정을 듣기 시작을 하죠. 자기가 왜 쫓기고 있는지, 투명인간이 뭘 원하는 건지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검은 수염의 남자가 권총을 딱 뽑아 들고서 문을 열어줘라, 내가 그 녀석의 다리를 맞춰보겠다 라고 호기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투명인간의 다리를 어떻게 맞추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맞춰보겠다, 명사수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언제쯤 문을 열어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건물이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무슨 부엌으로 통하는 문, 뒷문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결국엔 투명인간이 들어와서 마블을 붙잡고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마블이 소리를 질러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마블의 비명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투명인간으로부터 지켜주려고 하는데 이게 보이질 않으니까 괜히 막 사람들이 막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투명인간이 때리고 발로 차고 물건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디선가 타일 조각이 날라오는 걸 딱 보고 아까 그 검은 수염의 남자가 권총을 딱 뽑아 들더니 모두 엎드려! 라고 얘기를 하고 타일이 날아온 방향을 향해서 총을 5방을 갈깁니다. 빵빵 빵빵빵. 여기까지가 1부. 이것도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중간에 재밌는 내용들도 많고 이게 제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못 끝내고 2번에 나눠서 하게 됐는데, 제가 얼른 정리해가지고 2부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요런 거 해주시면은 아주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가락 이상하게 생겼네.